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독해진 수학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깊이 나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등차 수열도 수열이고 우리가 규칙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반항에도 규칙성이 있고 그 규칙성에 관심을 갖다 보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항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진 수학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째 항과 8번째 항을 줬으니까 20번째 항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째 항은 2가 주어져 있고 7번째 항은 62가 주어져 있을 때 다른 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장 길고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등차 수열의 공차 구하기입니다. 공차를 알기 위해서는 7번째 항과 3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7번째 항과 3번째 항 사이에는 몇 칸을 건너뛰었나요? 3에서부터 4, 5, 6, 7입니다. 바로 7 빼기 3에서 4칸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가 4번 더해졌으니까 세 번째 항인 2에서 공차를 4번 더해서 62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몇인가요? 공차는? 그렇습니다. 15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공차를 구하셨으니까 무엇을 구하죠? 첫째 항을 구합니다. 첫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몇 칸을 뒤로 건너뛰어야 첫째 항이 될까요? 2칸이겠죠? 3 빼기 1에서 2칸입니다. 따라서 공차를 2번 더한 30을 빼주셔야 돼요. 거꾸로 가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8이 첫째 항입니다. 우리는 일반항을 적어주시면 돼요.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요. 마이너스 28 더하기 15 곱하기 n-1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15n에 빼기 4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어떠한 항을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항에 n에 1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150 빼기 43이니까 10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제일 가장 긴 풀이에요. 어떻게 구했나요? 공차 구하시고 첫째 항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시고 대입하셔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구하는 일을 뺄 수는 없어요. 첫째 항을 다시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하는 방법은 항과 항 사이의 크기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7번째 항을 생각해 볼게요. 7번째 항은 62입니다. 62에서 몇 칸을 건너뛰면 10번째 항이 되나요? 10 빼기 7에서 3입니다. 3칸을 건너뛰면 되겠죠. 따라서 공차를 3번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구한 것 같이 62 더하기 45는 107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첫째 항과 일반항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차를 이용해서 다음 항을 추측하는데 몇 칸을 건너뛰었는지만 고려해서 바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익히셔야 되고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원리대로 푸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항에서 몇 번째를 건너뛰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몇 번 건너뛴다라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일반항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반항을 좀 나열해보고 규칙성을 좀 찾아보시면 정확해집니다. n번째 항인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구하면 어떨까요? n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n-2의 d가 되겠죠. 왜냐면 한 칸 줄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항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까요? A에는 A의 세 번째 항 더하기 n-3의 d가 되겠습니다. K번째가 주어지면 어떻게 쓰실래요? K번째 항 더하기 n-k의 d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금 살펴보시는 것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 때 쓰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규칙을 더 볼 건데요.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3번째 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몇 번 건너뛰어야 되나요? 7번 건너뛰어야겠죠. 그래서 3번째 항 더하기 7D가 10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10번째 항은 고정시키고 만약에 4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번째 항에서는 6칸만 건너뛰면 되겠죠. 그래서 4번째 항 더하기 6D는 10번째 항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5번째 항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5번째 항 더하기 5D는 1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규칙성이 무엇인가요? 3번째 항에서는 10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니까 7D, 4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으로 갈 때는 10에서 4를 빼니까 6D, 5번째 항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에서 5를 빼니까 5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끼리 빼주시면 그 칸의 개수가 나온다는 걸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요, 3 더하기 7은 10, 4 더하기 6도 10, 5 더하기 5도 1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너간 칸수와 내가 갖고 있는 항의 번째수를 더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항의 번째수가 나오고 그 항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공차를 아시고 하나의 항을 아시면 어떤 항을 구하든지 단번에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일반항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쉽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